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티켓몬스터, 즉 티몬 망한 줄 아셨죠? 저도 대학생 때 정말 열심히 알바를 했던 곳으로서 애정이 있던 마켓이었는데요. 파산으로 가던 티몬을 인수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오아시스 마켓입니다. 저는 사실 이 오아시스 마켓을 이용한 적도 없고 주변에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아시스 마켓이 정말 놀라운 회사인데요.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고 10년 넘게 흑자만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만 해도 사실 좀 욕심부리다가 인건비로 다 쓰긴 했지만 적자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오아시스 마켓은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뭐 돈 되는 독점 아이템이 있다면 가능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아시스 마켓은 바로 새벽 배송 업체입니다. 쿠팡 마켓컬리 같은 그 새벽 배송 업체요. 쿠팡은 최근 흑자를 내긴 했지만 정말 오랜 기간 적자를 봤고요. 마켓컬리 역시 지금까지도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아시스 마켓은 늘 흑자, 계속 흑자. 그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아시스 마켓이 어떤 회사인지 조금 더 알아보고 이 회사가 티몬을 인수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 티몬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11년 농수산물협동조합이었던 우리생활협동조합의 경영진들이 모여서 당시 우리네트웍스, 현 오아시스 마켓인데요. 이 우리네트웍스를 설립합니다. 여기서 생협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생협은 생활협동조합의 줄임말입니다. 실제로 좋은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제품들을 찾아서 생산자와 직접 계약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끼리 많이 사서 공유를 하자. 이런 취지의 착한 소비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경력이 풍부한 사람들이었고 당시 우리 생협 이사장이 바로 김영준, 현재 오아시스의 의장님입니다. 유기농 시장에 씨앗을 뿌리고 토양을 일군 생협 1세대라고 하는데요. 독일의 진공장비 업체 레이볼트의 IT 엔지니어였던 이 김 의장님은 삼성, LG 등의 고객사를 상대로 반도체 시스템 설계를 자문해주다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회사들이 막 합병되고 파산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시스템 사업부를 가지고 나와 독자적인 사업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잘 된 건 아닙니다. 국내 대기업들의 견제로 사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당시 유통업계에서 일하던 친구의 권유로 뛰어든 사업이 바로 숯으로 만든 생활용품을 유통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강원도의 숯가마를 바로 인수하고 바로 생활재 유통업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됩니다. 사업이 한창이던 어느 날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여기 제주도 감귤 농장인데 숯을 생산할 때 나오는 목초액을 대거 구매하고 싶습니다. 라고 전화가 옵니다. 목초액을 유기농 귤 재배에 사용하고 싶다는 전화였는데요. 이 계기를 통해서 이 의장님께서는 농약의 대체제로서 목초제가 가지는 가치에 눈을 뜨게 됐고 일본이라던가 해외 논문을 쫙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우유나 감자, 채소 등의 재배에 필요한 목초액의 적정 비율을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이 목초액을 판매하게 되면서 유기농법을 채택하는 농산, 수산, 축산물 생산자들하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국내 최초의 생협인 정농생협과 아이쿠스 생협 등과도 숯생활용품들을 납품하면서 친분을 다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난 인연들과 의기투합을 해서 2009년 우리생협을 발족하고 초기 투자 자금을 이 의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가 되는 거죠. 자금을 지원할 때 이 의장님께서 지금 지어소프트의 대주주로 되어 있거든요. 상장사입니다. 이 상장사를 통한 자금력으로 오아시스의 지배력을 확보했고 생협에서 느낀 유통의 비효율을 IT로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아시스의 구조를 설계한 주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T부터 유통까지 섭렵한 대표가 운영을 시작하였으니 강점이 분명히 있겠죠. 오아시스는 처음부터 지금처럼 새벽 배송 온라인몰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2013년 분당 미금점, 2014년 수원 영통점 등 오프라인 매장을 먼저 시작했고요. 별다른 광고 없이도 합리적인 가격과 고품질 유기농 제품으로 입소문을 탔습니다. 이 시점에서도 계속 흑자가 났거든요. 계속 흑자를 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직거래 모델입니다. 중간 유통 없이 농가나 협동조합과 직접 계약을 맺고 마진을 확보했죠. 두 번째 전략은 무재고 전략입니다. 제가 하는 이 무재고 위탁 판매처럼 이 오아시스 마켓도요. 고객에게 먼저 주문을 받고 그 양만큼만 다음날 매장에 진열을 했습니다. 이때도 이 오아시스 마켓이 폐기율이 0%에 가까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식자재라던가 과일을 판매하게 되면 폐기율이 당연지사 높게 발생할 텐데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오아시스 마켓은 폐기율이
0%에 가깝게 운영이 된 거죠. 이 신선식품 유통에서 가장 어려운 재고 관리를 재고를 안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해결을 한 거죠. 그렇게 2016년에 매출 400억 원을 달성을 합니다. 2017년이 되는데요. 이때 회사 이름을 우리네트워크스에서 오아시스로 변경을 하면서 대표도 교체가 되고 본격적인 온라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지금의 안준영 사장이 합류하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싱가포르 지테크 한국 재무총괄까지 지낸 이 숫자에 강한 인물이 합류하면서 오아시스는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회사로 전환됩니다. 보통 회계사들은 숫자만으로 회사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IT와 유통에 빠삭하고 그리고 숫자까지 강력한 분까지 왔으니까 이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할 준비가 마련이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2018년 5월 오아시스 마켓이 플랫폼 베타 오픈을 하게 되고 8월에는 정식 온라인 새벽 배송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 오프라인 매장 수는 전국에 31곳 정도 됐다고 하고요. 온라인 새벽 배송까지 더해지면서 2018년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오아시스의 강점은 단순히 유기농이 아닙니다. 바로 자체 물류 시스템인 루트 덕분인데요. 실제로 미국 아마존 창고 견학까지 가면서 벤치마킹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미국 아마존까지 벤치마킹을 하면서 피킹, 포장, 진열, 배송까지 모바일 앱 하나로 모두 연결을 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현재도 온라인의 재고 폐기율은 0%고요. 오프라인은 0.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000개 중 딱 한 개만 버리는 거예요. 새벽 배송을 통해서 열심히 물건을 팔고요. 거기에서 안 팔린 물건은 오프라인에서 할인해서 팔고 주변 식당에도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그마저도 남으면 심지어 그 재료로 반찬을 만들어서 팔도록 현재는 반찬업까지도 확장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버리는 게 없도록 설계된 구조죠.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물게 이커머스 업계에서 유니콘 기업이 된 이 오아시스가 파산 직전에 팀원을 인수합니다.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컸던 이 인수 왜 했을까요? 오아시스 입장에서 보면 티모는 시스템은 있지만 운영 실패로 무너진 플랫폼입니다. 반면 오아시스는 운영 능력은 너무 좋은데 고객층이 제한적입니다. 즉 티모는 고객과 셀러가 있고 오아시스는 기술과 물류가 있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완벽한 조합인 거죠. 마치 지금 내가 몸이 너무 좋은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과 팀을 짜면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같은 느낌이랄까요? 지금 당장은 티몬의 큰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업계 최저 수수료, 빠른 정산 시스템 도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아시스의 스타일을 입힌 티몬이 등장할 날이 머지않았죠. 앞으로 티몬 브랜드를 살릴까요? 아니면 오아시스의 흡수를 하게 될까요? 나아가서 11번가 인수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난 티몬 다시 입점하실 건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시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또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